뭘까요? 없어요. 여기 넘겨도 됩니까? 넘겨볼게요. 8페이지, 9페이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변이, 이동거리, 속력, 속도에 대한 얘기, 모론의 반복이고요. 10페이지, 11페이지요. 10, 12번 또 돼요? 12번만 하면 되겠어요? 자, 12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신 12번 문제는요. 네, 상대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벡터까지 합성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네요. 자, 우리요. 객관적인 속도도 있지만 주관적 속도도 있어요. 내가 느낀 속도. 그래서 내가 느낀 속도가 바로 상대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니? 실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12번 할 거고 12번의 내용은 상대 속도입니다. 사실은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할 때 빠르기에도 뭐가 있다? 종류가 있어요. 이런 얘기 다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수업 시간에는 사실은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게 무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빠르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속력과 속도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순간 속력이라는 게 있고요. 순간 속도도 있죠. 자, 이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는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됐죠? 네. 1초인 순간의 속력 얼마예요? 접선 기울기. 기억나니? 2초인 순간의 속력 얼마예요? 접선 기울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는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접선 기울기의 크기로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 말고요. 평균 속력 또는 뭐도 있다? 평균 속도도 있다. 그래서 0초부터 2초까지 이 아이의 평균 속력이 얼마야? 라고 하면 0초부터 2초까지에 해당되는 점을 연결한 구간 기울기가 얘의 평균 속도 또는 평균 속력이라고 있어. 그치? 그래서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는 구간 기울기 바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단 말이죠. 됐니? 네. 그래서 속력 또는 속도에도요. 순간 속력도 있고 순간 속도도 있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상대 속도라는 게 있다고요. 마지막. 근데 상대 속도는 상대 속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 속도는요. 방향 때문에 생기는 값이기 때문에 방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 속도라는 것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속도 중에서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상대 속도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속도로에 어떤 A라고 하는 자동차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느끼려면 누군가가 본 거죠. 관찰한 거죠. 그 관찰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물체에 그래서 운동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관찰자는 무조건 정지되어 있어야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정지되어 있지 않은 관찰자가 보면 이 아이의 정확한 빠르기를 나타낼 수는 없죠. 상대적 빠르기가 나타나겠죠. 그게 상대 속도예요. 그러니까 관찰자인 내가요. 요번에는 A와 같은 빠르기로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요. 그럼 내가 봤을 때 A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12의 빠르기로 A보다 더 빠르게 추월해버리면 내가 봤을 때 A는 뭐 하는 겁니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얼마의 빠르기로? 10의 빠르기로. 또 내가 이렇게 마주 올 수도 있다. 3의 빠르기로 내가 그렇다면 얘는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얼마의 빠르기로? 5의 빠르기로. 됐어? 라고 하는 내가 느낀 주관적인 빠르기를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대 속도는요.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예요. 자,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이기 때문에 얘는 상대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 빼라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상대방의 속도는 언제나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데 문제를 관찰하고 있는 내가 어떨 때는 정지되어 있고 어떨 때는 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고 어떨 때는 추월하고 어떨 때는 마주 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는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빼준 만큼 느끼더라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는요 거꾸로 10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얼마로 뭐야? 이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때는 거꾸로 10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때는요 오른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느껴진다 그랬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빠르기를 이용해서요 서로 다른 물체 두 개가 움직일 때 됐죠? 네. 관찰자인 나는 항상 움직이던 안 움직이던 나는 뭐라고 느낀다? 나는 언제나 정지되어 있다라고 느껴서 나의 빠르기만큼 상대방이 혼자 간다라고 인지하는 거다. 그러니 이렇게 서로 마주오고 있는 철수와 영이라는 A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왼쪽으로 얘가 3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60m 이 공간을 걸어갈 때 둘이 몇 초 만에 만나니? 라고 했을 때 A가 간거리에다가 B가 간거리를 합해서 60이 될 때 걸린 시간을 구하느니 나는 우리가 느낀 것처럼 관찰자인 나는 뭐 시켜놓고 정지시켜놓고 우리 둘의 속도를 합한 만큼 A 혼자서 온다고 생각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상대 속도를 이럴 때 쓰는 거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요 B를 나라고 한다면 상대 속도 A는 혼자서 얼마의 빠르기로 간다라고 인지가 됩니까? 5의 빠르기로 간다라고 인지를 한다면 나는 여기 그대로 서 있는데 A 혼자서 5의 빠르기로 나한테 와야죠. 60m. 몇 초 걸립니까? 12초. 그래서 12초 만에 둘이 만납니다. 실제로는 12초 동안 A도 가고 B도 가서 만나지만 그래서 이 계산을 나는 정리되어 있고 얘 혼자서 둘의 속력을 합한 만큼으로 온다라고 생각해도 같죠. 계산이 훨씬 더 깔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상대 속도 쓰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바닥에서 어떤 물체를 던져보면 40의 빠르기 정신 차려. 자, A. 그리고 B는 그 위치에서 자연낙하시켜 B. 근데 이 둘의 높이 차이가 처음에 80m 났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는 내려오고 A는 올라가다 부딪히겠지? 몇 초 후에 부딪힐까? 몇 초 후에 부딪힐까? 이것도 이걸로 구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요 시간이 1초, 2초, 3초 지나도 얘는 2의 빠르게 등속도로 가죠. 얘도 3의 빠르게 등속도로 가죠. 근데 얘네들은 빠르게 바뀌죠. 그래서 상대속도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볼게요. 자, A하고 B가 있는데 0초일 때요. A는 위쪽 방향을 나 플러스 놓을게요. 위쪽 방향으로 40의 빠르기로 갑니다. 0초일 때. 맞습니까? 네. 그랬다가 1초 지나면 속력 얼마 될까요? 얼마 됩니까? 30 되죠. 왜? 지구의 중력과 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초의 속도가 얼마씩? 10씩 줄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1초 지나면 얘는 위쪽 방향으로 30이 될 거고요. 또 1초 지나면 위쪽 방향으로 20. 또 1초 지나면 위쪽 방향으로 10. 그죠? 또 위쪽 방향으로 0 될 겁니다. 맞아? 근데 그동안 얘는 뭐합니까? 떨어지죠, 아래 방향. 처음에는 0이었다 1초 지나면 얼마입니까? 아래 방향으로.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넣어야 되겠죠. 네, 마이너스 10. 그 다음은 얼마?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30의 빠르기로 갈 거야. 그러면 이걸 따라할 겁니다.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는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여기서 빼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 상대 속도 얼마입니까? 플러스 40. 얘 얼마입니까? 플러스 40. 얘 얼마입니까? 플러스 40이죠. 얘 얼마입니까? 플러스 40이에요. 둘이 같은 빠르기만큼 한 놈은 늘고 한 놈은 줄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느꼈을 때 상대 속도는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항상 40의 빠르기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납득하냐? 그러면 40의 빠르기로 항상 올라오는데 80m 와야 돼. 몇 초 걸리겠냐? 2초 걸려요. 이게 둘이 만났을 때 충돌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가 만났을 때 만나는 시간을 우리 물리에서 충돌 시간이라고 하고요. 그 충돌 시간은 A와 B의 상대 속도로 처음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나누시면 충돌 시간이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얘는 40의 빠르게 80m가 아니라 2초 후에 만나요. 그러면 2초 후에 만나는 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물어를 하는 애들이 풀고 있는 문제야.
너네 할 수 있는 얘기야. 2초 후에 만난 높이가 얼마니 해봐. 아는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요. 모르는 문제 하나 푸는 게 아는 문제 100개 푸는 것보다 납니다. 모르는 문제 푸세요. 만난 높이 얼마인지 무조건 구해봐. 틀려도 돼. 구하려고 노력만 하면 돼. 구하는 사람들 그냥 얘기해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 얼마의 높이에서 만날 것 같냐? 50m. 땅바닥으로부터 50m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또 10m요. 또요. 60. 그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숫자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숫자 문제는 안 나온 거잖아요. 방식만 잡아. 그러면 2초에 부딪힌 높이를 구하라 그러면 쉽게는요. 얘가 올라간 높이를 구하든지 아니면 2초 동안 얘가 떨어진 높이를 80에서 빼든지 맞아? 하면 되지. 네가 편한 거 해. 2초 동안 낙하거리 구하는 게 편하면 그거 구하시고요. 2초 동안 올라간 높이 구하는 게 편하면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하려면 너네 뭐 외워와야 돼? 등가속도 공식 외워왔어야 돼. 또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자, 얘는 1초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저 비꺼 그려볼게요. 얘는 처음에 속도가 0인 상태로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 2초 만에 부딪힌다 그랬으니까 2초. 중력과 속도가 10이라고 치자. 그러면 1초의 속력이 10씩 빨라지니까 2초 후의 속도가 20인 것이죠. 그랬을 때 간거리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일까요? 20. 그러니까 얘는 2초 동안 20m 내려왔는데 부딪힌 거야. 그럼 땅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얼마야? 60이죠. 알겠어요?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돼. 이거 숫자 틀려도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괜히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그거 생각하려고 이런 거야. 그거는 안 돼. 물리는 장점이 뭐냐면 물원 내용하고 물투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 물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물원 내용하고 물투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물원에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걸 특강 시간에 반복하면서 조금 더 내용 깊게 이렇게 벡터를 조금 더 깊게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하는 시간이야. 해보십시오. 됐죠? 이렇게 가면 돼. 그러면 충돌을 표현할 수 있어. 알겠지? 이렇게 가. 너무 많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지금은 선생님들이 막 쏟아내는 걸 정신없이 그냥 듣다 보면 나중에 특강 끝날 때쯤 되는 2월 말쯤 되면요. 현타 와요. 나 특강이라고 했는데 과고반이라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옆에 있는 새끼들은 되게 잘하는데 나 혼자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런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현타는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부터 수준 과학을 어느 정도 했다는 애들부터 막 와요. 왜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나는 과학을 원래 안 했으니까 모르나 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어느 정도 했다는 애들은 나 그동안 잘하고 있었는데 과거관에 오늘 못 따라가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2월 말쯤 되면 더 이상 해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지금 여기에 35명쯤 있어요. 지금 요번에 시작하는 아이들 35명쯤 되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한 3~4명은 떨어져 나간다 보시면 돼요. 6개월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딱 11개월만 견디시면 과고를 합격하는 친구도 있고 떨어지는 친구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고를 가던 일반고를 가던 과학 때문에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럼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 과학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성적 밀려요?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와요.
그만큼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밀도 있게 수학을 정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욕심 갖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선생님 딸이 중3 때 자사 데뷔했을 때 엄마 해도 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시험 안 볼게요 라고 하면서 엄청 울었던 적이 딱 2번 있어요. 공부하면서 그거 막 못 따라갈 때 걔가 수학 선행을 하나도 안 하는 인천 아니거든요. 선생님 인천 살아요. 그랬다가 자사 막 대기할 때 중3 내신 막 잘해서 이번 애들 뭐 전교 몇 등 했어요 막 이랬다가 선행한 친구들이랑 딱 오니까 아무리 전교에서 몇 등을 했어도 선행 안 한 애들이 공부를 못 따라가죠. 그래서 수학 때문에 확 넘어가가지고 저 상상 가도 힘들 것 같아요. 안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진심으로. 엄마 쓸데없는 돈 낭비하는 것 같고요. 저 안 할래요. 근데 저는 이런 공부를 시킬 때 그 아이가 자살을 꼭 간다라는 확신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반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공부의 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양을 못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어차피 걔네들하고 경쟁이 못 이겨. 그냥 해. 너는 내가 낼게. 가서 자도 너 거기 가서 자. 그리고 2번째 건 원서 내기 직전. 시험 봐도 떨어질 건데 왜 봐요? 그것도 경험이야. 내가 돈 낼게. 넌 그냥 가서 시험 봐.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선행이 안 됐으니까 되게 어렵겠죠. 어려워서 내신 엄청 안 나와요. 워낙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내신 엄청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하니까 나중에 힘들지만 그래도 대학 갈 때 자기 같은 동네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좋은 대학 가거든요. 과거 가서 5등급 하는 게 일반고 가서 1등급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가. 그냥 과거 가서 5등급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꼬맹이 상상 갔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 학교 그 홍보하는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 원서네라고 하면서 용인 하나 뭐 이쪽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세요. 그래서 상산에서 설명회 할 때 너네 5등급인 애들도 뽑아줄 테니까 우리 학교에 원서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라서 뭐 학교 티 안 나잖아요. 티 나요. 학교 이름 다 가리면서 면접 보거든요. 근데 티 나요. 왜? 이수원 과목이 달라요. 이수원 과목이 달라요. 티 납니다. 그래서 다 뽑아가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 이렇게 흘러다니는 애들 중에 내신 몇 등급 했어요? 그럼 되게 황당한 애들 있어요. 저 5등급이었어요. 근데 저 새끼 어떻게 서울대 왔지? 그 새끼들 다 과거 영재. 그 아이들이에요. 걱정 말고 가시고요. 대신에 11개월 동안은 힘들 거예요. 힘들 거야. 힘든데 참아봐. 그러면 엄청 좋아. 선생님이 지금 과거 대비 수업을 한 게 1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해서 떨어지는 아이들 이름만 기억에 남습니다. 합격한 아이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떨어지는 아이들 기억에 남는데 그 친구들이 일반고 가서 또는 과거 떨어지면 자사 가거든요. 대부분 과거 떨어지면 어느 자사 가게요? 상사. 갑니다. 그래서 과거 떨어져서 자사 가거나 일반고 간 애들이 이제 대학교 합격할 때 인사하러 이제 가끔 오거든요. 애들. 수학하고 과학 때문에 되게 내신 다른 데 도움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하이스트만큼 고생시키지는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고요. 네. 여기만 잘 견디면 고등학교 가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힘들어요. 지금이 가장 힘들 때라서 보고 있는 선생님들도 안쓰러워요. 근데 요것만 견디시면 괜찮습니다. 요것만 견디시면 괜찮으니까 아프면 집에 가서 돼지고기 구워서 먹고요. 저도 어제 선생님들하고 삼겹살 도시락 시켜서 먹었습니다. 체력으로 가야 돼요. 공부. 그래서 유학 간 새끼들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외국 놈들하고 체력전에서 뒤지거든요. 외국 애들은 막 3일 밤새워도 씩씩하게 막 축구하고 막 그런대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 3일 밤새우면 그 다음날 시체처럼 침대로 겨들어가거든요. 체력에서 달려요. 잘 먹어야 돼. 잘 먹어라. 자, 아까 12번 상대속도 질문에서 그거 마무리할게요. 자, 유속이 6m/초의 속력으로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 10의 빠르기로 보트가 내려갈 때 보트에 대한 강물의 상대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보트에 대한 강물의 상대속도라고 하면 보트에서 본 강물의 상대속도 이거예요. 자, 이렇게 강이 있으면 강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릅니다. 물이 흘러요. 자, 이때 흐르는 물의 세기를 우리가 유속이라고 해서 얘는 6의 빠르기로 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트는 10의 빠르기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보트가 물이 안 흐를 때는 10의 빠르기로 가는 건데요. 강물을 따라서 10의 빠르기로 보트가 내려갈 때 보트에 대한 강물의 상대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갈 때요. 요거는 선생님의 뉘앙스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강물의 속도는 6이고요. 강물 위에 있는 보트의 속도가 10인지 아니면 강물이 멈춰있을 때 보트만의 속도가 10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네요. 너네들은 뭐라고 풀었어? 물 위에 떠있는 보트의 속도를 10으로 푼 거야? 맞아? 그렇게 푼 거야? 네, 그럼 우리 그렇게 풀게요. 사실은요. 보트 혼자서 멈춰있는 물 위에서 보트 혼자서 10으로 간다면 물 위에 떠놓으면 얘는 얼마로 가는 거야? 16으로 가야 돼. 됐어? 네. 근데 여러분들은 강물 위에 있는 보트의 속도가 물살과 합쳐서 10으로 간다라고 해석하셨대요. 그럼 그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이건 강물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보트의 속도를 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강물은 오른쪽으로 6의 빠르기로 흐르고요. 보트도 같은 방향 오른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가요. 그랬을 때 상대 속도는 관찰자의 속도를 빼면 되니까 강물은 거꾸로 4의 빠르기로 거슬러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물보다 보트가 빠르니까. 알겠습니까? 네, 물은 거꾸로 4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답안지에 4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10으로 나왔을까요? 4로 나왔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본 관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제 2번부터가 문제죠. 자, 북쪽으로 300. 자, 동서남북 아시죠? 북쪽, 이쪽이라고 잡죠. 자, 북쪽 방향으로 300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비행기 A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동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A에서 동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도 있대요. 됐죠? 동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는 400의 속력으로 간대요. 자, 이렇게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상대속도 구하는 건 쉽습니다. 직선상의 속도가. 근데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움직이는 상대속도 구하는 건 벡터 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아이가 있을 때, 자, 이때 날아가는 비행기 B를 보았을 때 비행기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는 이라고 했을 때 A가 관찰자예요. A가 본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요? B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A의 속도 빼면 돼. 요 얘기야. 되겠어? 네. 자, 그러면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면 돼 라고 했는데 우리 벡터에서 뺀다라는 건 뭐죠? A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더해주세요. 그거였죠. 그러니까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정반대로 바꿔서 이거 합성해줘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의 속도를 정반대로 바꾸면 북쪽이 아니고 남쪽 방향으로 300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야. 그래 놓고 합성을 하시면 됐죠? 이 방향으로 이제 보이니? 3대 4대 얼마니? 5. 됐어? 그래서 이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됐니? B가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얘기죠. 그럼 이 방향은 어디니까? 동선 한번 못 읽으면 뒤져. 씨. 이 방향 어느 쪽입니까? 자, 어느 쪽? 남동쪽. 됐어요. 네, 동남쪽 또는 남동쪽으로 500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얘기죠. 됐죠? 내가 위로 가니까 얘는 아래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뜻이에요. 되겠냐? 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벡터 합성할 때 뺀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방향 정반대로 바꿔서 합성해라 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연직으로 라고 했어요. 연직은 중력 방향인데 중력과 나라는 방향. 자, 그래서 연직으로 사에 속력으로 내리고 있는 빗속. 자, 이거 한번 보자.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려요. 어제 비 왔는데. 자,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립니다. 얼마? 4의 빠르기. 그러면 빨리 생각해. 아빠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막 와. 그럼 빗방울이 찬창해. 그래서 어떻게 내리는 것처럼 보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간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죠. 그럼 비가 이렇게 내리고 차는 이렇게 간다고 치죠. 그러면 빗방울은요. 이렇게 내릴까요? 이렇게 내릴까요? 네가 여기서 봤을 때 빗방울은요. 차가 가는 방향과 됐어? 마주오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나를 향해 꽂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렇게 보여. 됐어? 이렇게 보이는 이게 바로 내가 본 뭐니? 상대 속도 방향이야. 이거 해볼게. 왜 이렇게 보이는지. 사실은 비는 이렇게 안 내려. 이렇게 내려. 맞아. 근데 여기에서 자동차가요. 가고 있죠. 여기서는 사람이 걸어간다 그랬어요. 빗속을 얼마로 걸어가니? 3의 빠르기로 가. 그걸 여러분들 그냥 자동차가 이쪽으로 3의 빠르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는 이쪽으로 3의 빠르기로 갑니다. 그러면 자동차 안에 있는 내가 본 빗방울의 속도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빗방울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 빼라 그랬죠? 뺀다라는 건 관찰자의 속도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나의 속도 방향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3. 그래서 이거 합성하시면 이렇게 내리는 거 맞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걸로 보이는 것 뿐이야. 실제로 비는 똑바로 내리는데 네가 앞으로 가니까 빗방울이 뒤쪽으로 이렇게 나를 향해서 꽂히는 방향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보면 너네 걸어 다닐 때요. 비가 막 올 때 우선 어떻게 쓰니? 머리가 있는 새끼들은 앞으로 좀 기울이죠. 왜? 비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이 새끼 걸어가면서 우산 이렇게 쓰는 새끼들은 뒤지는 거지. 의미 없는 짓이야. 됐죠? 네. 그럼 꼬맹아 봐봐. 자동차가 가는 속도가 점점 지금보다 더 빨라지면 더 빨라지면 이만큼 되면 됐죠? 상대 속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기운 정도 봐요. 3일 때는 요만큼이었어요. 근데 나의 속도가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나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운 각도가 그래서 원래 빗방울 속도보다 더 각도가 커져요. 그래서 이 각도로 그래서 내 각도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내가 가고 있는 속도를 알 수 있죠. 선생님 천체물리학과 나왔죠. 내가 천체물리학과 나왔거든요. 이걸로 뭐 할게요? 이렇게 태양 주변을 누가 돌고 있냐? 지구가 도는데요. 지구가 여기를 돌 때 지구의 속도, 여기를 돌 때 지구의 공변 속도 다 다른 거 아세요? 다 달라요.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다 달라요. 왜냐면 신기한 거 보여줄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 때 보면은 무슨 궤도를 그려서 돌게? 원궤도계, 타원궤도계? 맞아. 이거 극단적인 이런 단어. 이렇게 돌아. 그래서 그냥 가끔 가다가요. 해 뜰 때 보면 어떨 때는 해가 이따시만한데 어떨 때는 똑같은 시간에 해를 봐도 해가 조그맣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달라요. 그래서 보이는 크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해가 커 보이겠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면 해가 작아 보이겠죠. 근데 그렇단 말이죠. 태양이랑 연락 가까이 있는 이 지점을 가까운 근자 써서 근일점. 그러면 꼬매가 응용해. 여기 무슨 점? 경신. 가까울 근의 반대말은 뭐야? 멀. 원. 그래서 원근 조절. 알겠냐? 그래서 원시 근시. 그래서 원일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꼬매가 이 근일점에 있을 때, 원일점에 있을 때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을까 다를까? 많이 달라. 누가 뒀어요?
각각에 있으면 더 세게 잡아당기지. 근데 세게 잡아당길 때 안 끌려가려면 더 빨리 지나가요. 안 그리면 먹혀. 알겠어? 멀리 있을 때는 너무 세게 뛰면 어떻게 돼? 날아가. 그 속도 줄여야 돼. 신기하지? 이래. 그래서요 행성들이요 네 별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 때요 다 타원궤도를 그려요. 원궤도 도는 새끼가 없어요. 그래서 도는 속도가 부위마다 다잖아요.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원궤도도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는 속도가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도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빗방울이 꺾이는 각도랑 똑같은 거. 여기에서요. 됐죠? 별이 있다고 쳐. 그러면 별에서 별빛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별빛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는 별빛이 여기에서 이렇게 온다고 보면 더 편하다? 이렇게 온다고 치자. 자, 별빛이 이렇게 온다고 쳤을 때 여기에서 내가 지나가면서 내리는 별빛을 본 거죠. 됐어? 빛을 봐요. 빛은 이렇게 빗방울처럼 내립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죠. 자동차처럼. 그랬을 때 내가 본 이 별빛의 그래서 내 기울기 각도가요. 그래서 상대 속도 구하시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네. 근데 얘는 꺾이는 정도가 다르네. 라고 하는 빛의 휘는 정도. 그래서 이걸 보면 지구가 움직이는 빠르게 알 수 있어요. 아 여기가 더 빨리 갔네. 각도가 더 크니까. 여기는 천천히 가네. 각도가 작으니까.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멋진 말로 광행차 라고 해요. 광행차. 그래서 빛이 움직이는 차이. 이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구의 공전 속도를 알아낸 거야. 이게 빗방울 속도에서 온 거야. 알겠냐? 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너네들이 인지하기 편하게 빗방울로 하지만 사실은 그건 천체에서 내리는 별빛이다. 그걸 지나가는 지구가 봤을 때 지구의 속도가 빠를 때, 느릴 때 휘어지는 각도가 달라. 이런 거야. 알겠어? 그런 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빗방울이요 똑바로 내리지만 내가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빗방울이 이렇게 휘어 보이는 거 나 때문이구나. 상대 속도구나. 알겠어? 네 그런 거. 그런 거.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소 써야죠. 비 오는 날 아빠 자동차 60에 똑같은 빠르기로. 그래서 네 가면서 보세요. 그랬을 때 차창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길이 생기죠. 각도 재세요. 됐어? 그래놓고 그 각도가 되죠? 네 아빠의 속도는 알고 있으니까 내리는 빗방울의 속도 구할 수 있죠. 그 각도로. 되겠냐? 이런 거 해보세요. 그러면서 상대의 속도 이렇게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직접 측정할 수도 있지만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도 측정이 가능하네. 이런 것들을 쓰는 거야. 알겠어? 빗방울이 내릴 때 왜 창문에 빗방울이 똑바로 내리지 않지? 이거 뭐 때문이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고 있기 때문이네. 내가 가지 않고 똑바로 있을 때 빗방울 똑바로 내리다가 자동차가 가면 비스듬히 내리는 것처럼 보이네. 이걸 조사해보니까 상대 속도라고 하더라. 근데 아빠 자동차가 빨리 갈 때하고 천천히 갈 때하고 이 새끼가 떨어지는 각도가 다르네. 도대체 이 각도가 왜 생기지? 그래서 구해봤다. 이런 거 쓰는 게 자소서예요. 자소서는요 주제가 너무 생뚱맞고 어려운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실험을 하셔야 되니까. 알겠어? 충분히 할 수 있는 실험 주제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남들이 안 다뤘던 참신한 주제가 좋겠지만 사실은 지구상에 참신한 거 없습니다. 이미 선배들이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오늘은 화학 실험 보여주신다고 화학 선생님이 막 준비하고 계세요. 한번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광행차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했어요. 넘기죠. 자, 12, 13 질문해봐. 19번이요. 또요? 16번이요. 되죠? 16번하고 19번하고 한번 해볼 테니까 봐요. 자, 20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기차의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일정한 비율로 감속했어. 그래프 그려. 빨리 가면 그려 이씨. 그래프 그려. 시키는 대로.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맞지?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그리면 되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처음 속도 얼마로 잡으면 돼? 20. 네. 처음 속도 20이고요.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서 5초 지난 후에 속도가 얼마랍니까? 5. 됐잖아요. 그래프 그리는 거 왜 어려워요? 되겠어. 저 새끼 평균 속도 얼마냐? 산수 안 해 이 새끼들아. 평균 속도! 7점. 아니야!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딩. 2분의 12점. 그죠? 네, 2분의 25니까 12점. 맞아요. 그러면 12.5라고 하는 평균 속력으로 몇 초 동안 갔어요? 5초 동안이야. 간거리 얼마예요? 112.5? 62점. 너 뒤져. 얼마야? 100. 100이야 60이야? 60. 야 이 새끼들아 이 아침부터 산수 안 해? 아 이건 아니고 60에 2.5m 간대요. 이런 얘기죠. 이 새끼들이 산수 이런 씨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 기차의 가속도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세요. 되죠? 네. 얼마분의? 5분의 15. 네. 속력이 15초. 되죠? 그래서 가속도는요. 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3만큼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속도는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3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기차가 5초 동안 간 거리는 구해드렸어요. 62.5 이런 거. 자, 네, 3번. 속도가 10대는 지점에 브레이크를 밟은 후 몇 미터만큼 진행했을 때입니까? 라고 했는데 고맹아 봐봐. 10대는 지점이면 여기서요. 20에서 15, 10, 5 보이냐? 이거잖아요. 이렇게 줄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속력이 10대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라고 했는데 보이세요? 얘는 1초에 속도가 얼마씩 줄어요? 30 줄죠. 그러면 10 줄어야 되는데 너네 알아? 속도 변화량 이거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속도 변화량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AT. 알겠죠? 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을 AT로 구하는 건데요. 지금 20에서 얼마만큼만 줄면 돼? 10만큼만 줄면 되죠? 네. 10만큼 줄어야 되니까 가속도 마이너스 3, 시간은 t. 보이냐? 네. 그러니까 몇 초 지난 후에 그래? 3분의 10초 지난 후에 속도가 10대요. 이런 얘기죠. 네. 그럼 출발해서 3분의 10초 되는 순간 속력이 10대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6대 간 거리가 얼마니? 이런 얘기죠. 알겠어? 자, 그러면 보면 이때 처음 속도 얼마? 20. 나중 속도 얼마? 10. 평균 속도 얼마? 15. 그 15라는 평균 속력으로 몇 초 동안 갔어? 3분의 10초 동안. 그래서 네, 15라는 빠르기로 3분의 10초 동안 갔어요. 그러니까 몇 미터 갔어요? 50m 밀려나갔네요. 그런 얘기예요. 자, 빨리 그려놓고 소화시켜봐. 그래프가 힘이야. 그래프가 천천히.
자, 돼요. 저 이제 18번 갈게요. 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운동하였을 때요. 아까 18번 물어본 거 맞죠? 네. 자, 운동했을 때 가속도와 시간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나타내는데요. 이 그래프는 사실은 우리가 시간 가속도 그래프 잘 안 쓰잖아요. 왜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던 시간 위치 그래프가 나오던 그 그래프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놓고 줘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변환하는 건데요. 자, 18번의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정지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속도 0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얘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시간 간격을 0, 2, 4, 그 다음에 6으로 보여드렸네요. 그랬을 때요. 처음에 0초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가 2였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속도 변화량이니까 얘는 2초 동안 속도가 4 증가했어 이거야. 대신에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일정하게 속도가 4까지 증가해야 돼. 2초 4 됐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죠.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는 이 구간은 등속도 운동의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가 4초까지는 그 속도 그대로 유지야 이런 뜻이야. 자꾸 그려봐. 자,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는 가속도가 마이야라고 했어요. 마이야 그랬으니까 이거 넓이가 얼마냐면 마사입니다. 그러니까 4초부터 6초까지는 가속도가 일정해서 등가속도 운동은 맞는데 속도가 4만큼 감소하는 등가속도니까 여기서 속도를 4만큼 줄이시면 여기가 6초일 때 속도가 0 될 수밖에 없어요. 맞냐?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야 돼. 자,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변환시켜 놓으면요. 1번 등속도 운동을 한 건 처음 출발한 후에 몇 초입니까? 라고 하면 2초부터 4초까지가 등속도로 운동한 구간입니다. 자, 4초일 때 속도 얼마예요? 읽으시면 되죠? 정확하게 4초일 때 속도 4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초인 시간 동안의 간거리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6초 동안에는 이 밑에 있는 넓이만큼 갔어요. 알겠니? 네,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16m 같네요. 이렇게 나오면 되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 그려봐. 여기는 그래프의 힘이야. 자, 14페이지, 15페이지 질문해봐. 마지막인 것 같아. 질문. 20, 21, 23. 네, 20, 21, 23. 됐어요. 네. 저는 질문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꼬맹아, 곤란해. 20번이 중력가속도가 9.8이야. 너네가 해야 돼. 23번 중력가속도 9.8이야. 너네가 계산해야 돼.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있네요. 20번 보시면요. 연직 아래로 자 10의 빠르기로 던졌어. 이거예요. 자,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우리 했네요. 자유낙하네요. 근데 자유낙하는 보편적으로 속도가 0인 상태로 떨어뜨리니까 0에서부터 떨어지면서 속도가 1초당 얼마씩 증가해? 네, 9.8씩 증가하죠. 얘는 처음에 그냥 손을 놓은 게 아니고 던졌대요.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간에 따라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건 맞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0이 아니고 얼마로? 10으로 시작해요. 되겠냐? 네, 이거 주관식이죠. 우리 중력가속도를 10으로 하고 풀까요? 네, 10으로 하고 풀어볼게요. 네, 중력가속도 10으로 할게. 자, 이렇게 바꿔놓고 해보죠. 자, 그랬을 때요. 10으로 던졌어. 그럼 처음 속도가 10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건데 1초 지나면 중력 가속도만큼 속도가 빨라지니까 20. 또 1초 지나면 또 10 증가해서 얼마? 30.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 물론 여기서 9.8로 했으니까 1초 지나면 19.8. 그 다음에 얼마니? 29.6. 뭐 이런 식으로 가.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 처음에 던지던 안 던지던 손을 떠나고 나면 무조건 1초당 중력 가속도만큼씩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2초 지나면 우리는 30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초 동안에 낙하한 거리는 밑에 있는 넓이 구하시면 되는데 오메가 평균 속도 얼마? 10. 평균 속도 아니다. 아니다! 2초 동안의 평균 속도 처음 속도 얼마? 10. 낮은 속도 얼마? 30. 평균 속도 얼마? 20. 그렇지. 20. 자, 20이라는 평균 속도를 몇 초 동안 갔어? 2초. 그럼 간거리? 네. 간거리는 무조건 평균 속도 알면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해도 되고요. 그냥 아니면 이거 밑넓이 구하셔도 똑같은 거잖아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균 속도 20이고요. 걸린 시간 2초라서 간거리는 40m 밑으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21번 갈게요. 일정한 높이에서 두 돌 A를 자유낙하시켜 5초 동안에 5초 후에 돌 B는 75의 속력으로 연직 아래로 던졌다. 돌 B를 던진 후에 몇 초 후에 두 돌이 만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오메가 하나의 돌은 그냥 떨어뜨려. 자유낙하.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쭉쭉쭉쭉 떨어져. 그러면 이렇게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A는 자유낙하 시키는 거니까요. 처음 속도 0, 그 다음 10, 20, 30, 40, 50 늘어나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A는 이렇게 빨라져요. 그래서 5초 지나면 A 속도 얼마니? 50이에요. 그래서 얘는 5초 동안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50의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을 거야. 그렇죠? 이게 A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5초인 그 순간에 요번에 B를 던질게요. 그 높이에서. 자, B를 던지는데 B는 이 높이에서 얼마로 던져요? 75의 속력이 되게 던져요. 됐죠? 그러면 이때 출발하는 그 순간 B는 5초일 때 출발을 했는데 이미 속력이 75인 상태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얘는 여기서부터 속력이 집씩 빨라지겠죠. 됐어요? 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손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중력 가속도만큼씩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프 기울기 두 개가 평행합니다. 알겠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B를 던지기 전에 A는 몇 미터 먼저 내려왔냐? 요 거리가 얼마냐? 빨리 구해. 왜? 얼마? 네. 평균 속도가 25고 5초 걸렸으니까 125m만큼 낙하한 후였어. 되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던졌을 때요, 두 돌이 자 던진 후에 몇 초 후에 미출처 만나냐 이거죠. 만나냐. 자, 그럼 두 돌이 만나려면요, 이제부터 자 5초인 이 순간부터 A 간 거리가 됐어? A가 간 거리보다 B가 간 거리가 훨씬 더 커야죠. 얼마만큼 더 크면 되겠어요? 125만큼 더 크면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만나는 순간을 T초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죠? T초 걸려서 여기가 5 더하기 T라고 칠게요. 자, T초 지난 후에 만난다고 치면 이때 요 거리보다 머리 있는 척해. 요 거리가 얼마만큼 커야 되냐면 125m만큼 더 커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는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125만큼 더 가야 되는 그 더 가는 거리는 어디 있을까요? 평행사변형 넓이가 얼마가 되는 곳? 125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만나.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 때요. 뭡니까?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식. 일변 곱하기 뭐니? 높이죠. 높이는 얼마야? 20. 일변이 얼마나 되겠어요? 5면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5초 지난 후에 만나. 괜찮아? 하겠어?
그래서 A는 낙하한 후에 10초 지난 후, B는 낙하한 후에 5초 지난 후. 알겠습니까? 둘이 5초 차이가 나니까 그때 둘이 만나요. 알겠니? 네. 그래서 B가 더 간 거리 요만큼이 A가 먼저 간 요 넓이랑 같아야 되거든요. 이해되냐?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질문 안 하셨으니까 2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공을 연지 위로 던져서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치고 중력가속도 9.8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으세요. 공을 똑바로 위로 던진 거예요. 그러면 1초당 중력 가속도만큼씩 속도가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면에서 공을 똑바로 던져 올리면 그죠?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그런 운동을 하겠죠. 뭐야? 이렇게 보여. 그렇죠? 개형 먼저 잡아놓고 거기에 주어진 식을 써볼게요. 자, 이때 처음에 던진 속도가 얼마냐면 19.6이랍니다. 이거예요. 맨 처음에 던질 때 속도가 19.6으로 I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요? 속도가 0 될 때까지 올라가겠죠? 몇 초 걸릴까요? 2초. 몇 초? 2초. 그래서 네, 2초 동안 올라가네요. 이 얘기예요. 네, 이런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이 지면으로부터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릴 시간 아니죠? 자, 23번이죠. 자, 초속도 19.6으로 던져 올렸을 때 1초, 2초, 3초인 후에 공의 높이를 그래서 네, 높이의 B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1초 지나면 이거죠. 2초 지나면 이거죠.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3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초 동안만 올라가면 되네. 1초, 2초. 그때 어떻게 될까? 다시 내리죠. 됐어. 예, 이런 얘기 다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초일 때 속력 얼마? 2초일 때요. 그리고 나서 3초일 때 다시 0에서부터 1초 동안 자유가. 맞아? 얼마? 다시 아래 방향으로 9.8. 자, 머리 써봐. 요 넓이하고 요 넓이 어떨까? 그렇죠? 그러면 요 넓이를 1이라고 할게. 요 넓이도 1이지? 같으니까, 그치? 이 넓이가 1이면 보면 이 넓이는 얼마야? 4. 라고 했던 거 기억나?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요만큼의 넓이는 3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네, 1초, 2초, 3초인 후에 공의 높이의 비율은요. 1초 동안은요. 전체 높이의 3만큼 올라가요. 요 넓이가 3. 그리고 1초에서 2초 동안은 나머지 높이 1 가요. 맞아요. 그리고 또 1초 지나면 최고 높이에서 다시 1만큼 내려와요.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그랬을 때 얘네들의 높이의 비율은 이라고 했으니까 됐죠? 처음에 1초일 때는 바닥면으로부터 3만큼 높이.
그 다음에 2초가 되면 바닥면으로부터 4만큼의 높이. 3초가 되면 다시 여기로 오니까 바닥면으로부터 얼마? 3만큼의 높이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간거리의 비가 아니고 높이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을 40m 높이까지 올리려면 지상에서 최소한 얼마의 속력으로 던져야 돼? 자, 이런 문제 나와요. 나 40m 가고 싶어. 여기서 얼마의 속도로 던져야 40m 올라갈 수 있지? 이런 얘기냐죠. 근데 이거 잘 읽어보시면 얼마로 던져야 돼? 40m 올라갈 텐데 라고 했는데 몇 초 걸려? 이거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시간 안 줬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맞아? 이거 쓰면 되겠죠. 됐니? 그랬을 때요. 나중 속도는 0 될 때까지 가고요. 처음 속도는 40이라고 했고요. 중력과 속도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얼마? 9.8로 줬나 이거? 마이너스 9.8이고요. 올라간 높이는 40이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처음 속도가 얼마면 되겠니? 라고 했으니까 처음 속도는 N이 네, V제곱, V제곱의 제곱 이거 하시면 되겠죠. 해봐. 10. 자, 이거 구하려면 루트 씌우면 되죠. 어차피 마이너스는 서로 없을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오냐? 28 넣어. 그냥 28. 그래서 V는 28 넣어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처음에 28을 속력으로 던지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됐죠? 맞아? 여기까지 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문제들을 숙제로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시면요. 소명아, 흰 종이 줬지? A4 용지 줬지? 자, A4 용지 어디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네, 거기다가 그리셔야 되는 거 있죠? 등가속도 그래프. A4 용지 줬어요. 종이 모자르면 얘기하세요. 이거 있어요. 자, 등가속도 그래프 그리자. 처음 속도, 자, VT 그래프.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그린다고 쳐. 맞아. 자, 이때 기울기가 뭐야? 가속도. 면적이 뭐야? 간거리. 되겠냐? 네. 이때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 나중 속도는 채워. 됐어? 간거리는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공식. 요거 세 개 외우셔야죠. 등가속도 운동할 때 우리 빠른 속도를 이 공식하고 그래프에 익숙해지자. 자, t초가 지났을 때 나중 속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만큼을 더하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어요. 속도 늘어난 양 어떻게 구한다고?
AT. 처음 속도는 V0. 그러니까 V0에다가 AT 더하면 나중 속도야.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간거리는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는 게 공식이야. 기억나요? 자,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더하는 게 공식이라서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는 세로 곱하기 가로 V0t, 삼각형은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등가속도 운동을 아까 내내 했던 것처럼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게 편해. 그치? 평균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되고 거기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그 방법 쓴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안 남았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계산하는데 이랬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이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너네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 뭐 있냐? 얘기해봐. 뭐 있어?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 뭐 있다 그랬어? 연직상관운동, 자유력하운동. 요거 하자.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요. 운동 중에서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 연직상관운동, 자유낙하운동, 걔네들이 등가속도 운동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자유낙하운동이야.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이때 기억해봐.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단어와 낙하 운동이라는 언어가 같은 말 다른 말? 이게 다른 말이야. 그죠? 자유낙하 운동은 공이 떨어질 때요. 공기 저항 안 받고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자, 근데 그냥 낙하 운동은 물체가 떨어질 때 중력도 받지만 뭐도 받아요? 공기 저항도 받아요. 보세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요. 그래프 그려보세요. 시간속도 그래프. 그려. 시간속도 그래프. 그려봐. 운동은요. 중력만 받아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에서 처음에 우리 초속도 0인 상태로 볼 거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됐죠? 그랬을 때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고 그 다음에 면적은 물체가 낙하한 거리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해하냐? 이게 자유낙하. 여담으로 듣고 버려. 그럼 자유낙하가 아닌 그냥 낙하 운동은 어떻게 돼? 공기저항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네. 공기저항을 받으면요. 물체가요. 떨어지면서 처음에 속력은 빨라지죠.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속력이 일정인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돼요. 그냥 낙하 운동을 하면 물체가 막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물체는 사실은 아래 방향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도 받지만 떨어지면서 공기가 밀어 올리는 뭐도 받아요? 공기 저항도 받아요. 되겠냐? 자, 그렇다면 꼬맹아. 얘가 떨어지면서 처음에는 속력이 빨라졌잖아요. 왜요? 처음에는 공기 저항보다 중력이 더 커서.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력이 빨라져. 그랬다가 점점 속력 증가량이 줄다가 나중에는 속력이 일정한 무슨 운동해? 등속 운동해. 그러면 등속의 여러분들 의미는 뭐라 그랬어? 등속 운동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 합력이 0. 그럼 어느 순간 얘가 합력이 0이 된다는 건 정확하게 중력만큼 공기 저항도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합력이 0이 된다고요. 됐어? 그러면 이렇게 공기 저항이 시간이 지나면 커지네요. 네. 실제로 공기 저항 F라고 쓰는데요. 공기 저항은요. KV로 계산했어요.
K는 떨어지는 공기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값이라서 여러분들 의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공기 저항은요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에 결정돼요. 됐죠? 처음에는 물체가 떨어질 때 속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요. 근데 떨어질수록 속도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공기 저항도 뭐해진다고요? 커진다고요. 됐어? 이렇게 공기 저항력이 커지다 어디까지 오면 중력이랑 똑같아지면 합력이 얼마가 돼? 0이 되면서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그 속도로 계속 떨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떨어지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낙하하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최고 빠른 속도를 우리는 종단 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종단 속도에 올 때까지 빨라져요. 됐니?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구름에서 비 떨어지는 거 알죠? 구름이 생기는 최고 높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높아도 10km입니다. 땅바닥으로부터 구름이 생길 수 있는 높이 대략 10km 높이에서 구름이 생겨. 와, 그러면 10km 높이라고 하는 거니까 10,000m네. 그죠? 10,000m 높이에서 구름이 생기면 이 물방울이 떨어지면 우리가 맞는 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무게에다가 됐죠? 기준면으로부터 떠 있는 높이를 곱하면 그 물체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빗방울의 무게에다가 떠 있는 10,000m의 높이를 곱하시면 돼. 그게 위치 에너지고 이게 떨어지면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라는 게 돼야 이 부분 아직 안 배운 사람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중학교 3학년 내용이라서 학교 가면 여러분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울 거고요. 우리는 네 한 3주, 2주 후에 물리 원칙에서 배울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물체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라는 걸 갖고요. 그게 떨어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닿을 때 이 아이에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 속도가 얼마일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적어보시면 낙하할 때 속도 보이는 루트 G H만큼 생기네. 되겠어? 그러니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1000m 이만큼이 떨어지는 물체의 속력이 돼야 돼. 그러면 대략 얼마 돼야 돼? 얼마? 200 루트 5 돼야죠. 맞아? 루트 5는 최적화의 숫자니까 이 인근에 있는 루트 4라고 치자. 2쯤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얼마? 한 400 정도 되는 속도로 떨어진다고 보면 돼. 빗방울이. 총알 속도보다 빠를까 늘까? 빠르죠. 그럼 저 빗방울 맞고 뭐한다? 뒤진다. 실제로 빗방울이 저 속력을 가지면 우린 다 죽습니다. 비 맞으면. 총알이 쏟아질 거야. 알겠어? 네. 근데 왜 안 죽어? 실제로 떨어질 때 공기 저항이 있어. 무슨 속도로 갔습니까? 종단 속도로 가셔요.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속도가 빨라지냐? 얼마? 실제로 400 아닙니다. 얼마요? 2에서 3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야죠. 알겠냐? 그러면 이러한 종단 속도요. 자, 평행할 때 보시면 물체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이 공기 저항이라는 거랑 같아져서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맞죠? 그럼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종단 속도 V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종단 속도는 K분의 mg만큼 물체가 가질 수 있어. 맞아. K라고 하는 건 상수니까 의미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mg죠.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종단 속도 커. 근데 빗방울은 무게가 무거울까 가벼울까? 가볍죠. 그러니까 종단 속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2밖에 안 돼요. 알겠니? 이런 식으로요.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낙하하는 물체들은 종단 속도라는 걸 갖는다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선생님이 자소서 설명하면서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낙하하는 물체들은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이런 운동을 한다. 이상적인 운동이지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 실제로는 종단 속도가 갖는다.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요. 됐죠? 네, 예요. 물체가 떨어집니다.
1초 지나면 속도 얼마? 우린 10으로 하자. 1초 지나면 속도 얼마? 10. 2초 지나면 속도 얼마? 20. 여기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바닥을 닿을 때 어떤 색을 딱 봤더니 바닥에 닿기 전에 30이었대 속도가. 떨어진 지 몇 초 만에 바닥에 온 거야? 3초 만에. 됐어. 어떤 애가요 떨어질 때 속력이 얼마인지 못 쟀는데 시간은 됐어. 4초 만에 떨어졌대.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얼마겠니? 42?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떨어지는 1km짜리에 해당되는 얘기니 100km짜리에 해당되는 얘기니? 너는 지금 몇 킬로짜리 얘기한 거야? 몇 킬로? 1km, 100km? 둘 다. 됐어? 이렇게 물체가 떨어질 때요 1초당 속도가 빨라지는 10씩 빨라지는 건 1km든 100km든 질량 상관 없다. 그렇다면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의 그래프는 이거밖에 없다. 맞죠? 그러면 1초 동안 떨어질 때요 1초 동안 떨어질 때 속력은 10이고요 떨어지는 거리 얼마? 9에 5죠. 됐어? 네. 그러면 1초가 아니고요 2초 동안 떨어진 거리 얼마? 20. 그러니까 1초에서 2초 동안 더 간 거리는 얼마? 15. 이렇게 간다고요. 됐죠? 자유낙하 그래프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질량하고 무관하니까. 알겠어?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자유낙하를 한대. 자유낙하 하고 있는 얘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 공식 쓸 수 있죠. 근데 자유낙하 할 때는 공식이 좀 달라지겠죠? 왜?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이게 없어져요. 납득해?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이 항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니까 이거 다 G로 바꾸시면 돼요. 납득해요? 그리고 낙하한 거리를 우리는 습관적으로 S라고 안 쓰고 하이의 약자 H라고 쓴다고요. H로 안 바꾸셔도 되죠. 됐죠?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공식으로 바꾸시면 1번 공식 나중 속도는 무조건 GT다. 아! 맞습니까? 나중 속도는 GT 맞습니까? 네. 그래서요. 물체가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렸다고요? 2초 걸렸어요. 중력 가속도 얼마라고요? 10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닿을 때 속도 얼마라고요? 20이라고요. 됐죠? 점점 이 새끼들이 눈이 다 20. 눈 크기가 10분의 20 줄어들고 있다. 졸렸죠? 이게 나중 속도야. 됐지? 그럼 머리 노출해. 떨어질 때 몇 초 걸렸어? 이거 어떻게 알아? 나중 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나누면 되죠? 그거 네가 한 거야 아까. 바닥에 닿을 때 속도 40이래. 몇 초 만에 떨어졌어? 그걸 네가 중력 가속도 10으로 나눠서 4초 만에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겠어? 네, 그런 거 그런 거. 네, 졸면 뒤져.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단거리가 얼마냐? 라고 하는 아이는요. 뭡니까? 2분의 1 불러. G, T, 제곱. 이게 낙하거리야. 됐어.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에 낙하거리 얼마야? 2분의 1 GT 제곱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G가 얼마게? 10이죠. 그러면 여기다 10 집어넣고 계산해봐. 얼마니? 사실은 5T 제곱에 집어넣으면 낙하거리. 선생님 2초 동안 떨어졌대요. 집어넣어 빨리. 얼마? 2초 동안 떨어졌어. 얼마? 20. 나오죠? 20. 5초 동안, 아니 1초 동안 떨어졌대요. 1초. 5. 나오죠?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잘하고 있어. 자, 그러면 거꾸로요. 나 이거 알았어요. 그러면 낙하거리 이렇게 구하는데 2분의 1 GT제곱. 되겠어? 20m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려? 이런 거 물어봐. 20m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려? 그럼 이거 정리해. T는 뭐니? T는 루트 G분의 2H 맞아? 이런 식으로요. 공식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막 바꿔. 자, 그러면 네 중력가속도 10이고요. 2 곱하기 낙하거리 20.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몇 초? 2초. 나오잖아? 하겠어? 이렇게. 되겠냐? 네. 자, 그 다음에 봐봐. 자, 어떤 물체가요? 모르겠는데 20m를 떨어졌대.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에서 20m 떨어졌대?
알겠어. 그래서 이제 바닥에 나올 때 속력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시간이 몇 초 걸렸는지는 안 가르쳐줬어. 뭐 써야 돼? 그러니까 모르자. 세 번째 공식 뭐야? E, G, H는 V 제곱이야. 맞아. 그러니까 바닥에 나올 때 속력 V 값이 얼마니? 뭐라고 물어봤으니까 V는 루트 2G H만큼 생겨요. 맞아.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20이니까 바닥에 닿을 때 속력 얼마? 20 나오잖아.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자유낙하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 괜찮아? 괜찮아? 오면 던져 올려. 빵! 던져 올릴게. 멋진 말. 연직 상반 운동 맞아요. 그릴 준비. 졸려면 살짝 서가지고 교탁 가지고 저 뒤에 가서 그죠? 괜히 앉아서 졸지 마시고요. 자, 연직 상반 운동이에요. 연직 상반 운동 그래프 그리면 어떨까? 어떤 애를요, 바닥으로부터 20에 빠르게 던진대. 우와!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몇 초?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그게 몇 초 걸리는데? 2초. 그러면 2초가 되면 속도가 0 된 거네? 그래프 그려? 응. 그래프 그려? 우와. 어떻게 그리지? 그래프도 잘 그리네. 근데 필기하는 노트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써도 돼요. 혹시 없을까 봐 선생님이 A4 용지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 속도가 20인 상태로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해서 0이 될 때까지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죠? 일정하게 감소하니까 이거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알겠지? 자, 이때가 몇 초라고요? 2초라고요. 그럼 낙하거리 얼마냐? 20. 그죠? 네, 이거 넓이 구하시면 되죠. 평균 속력이 10이니까 10 곱하기 20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20m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속도가 0 된다고요?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잘 봐. 20으로 던지니까 2초 동안 올라간 높이가 20이네. 거꾸로 가. 속도가 0에서 2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리니? 2초. 2초 동안 내려온 높이가 얼마냐? 20. 연직 상반 운동은요, 사실은 속도가 0에서 그 속도가 될 때까지 자유낙하한 거랑 반드시 어떤 애니? 같아야 돼. 똑같아요. 20으로 던져서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높이나 0에서 20이라는 속력이 될 때까지 내려온 높이나 시간 거리 똑같습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이 그래프 거꾸로 이 그래프라고요. 같다고요. 됐죠? 그래서 연직 상반 구하는 거 귀찮으면 자유낙하로 해도 돼. 알겠어? 이런 관계를 갖는데 이러한 연직 상반도요.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 공식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연직 상반 운동은 처음 속도는 있어요. V제로가 살아나야죠. 대신에 나중 속도가 0입니다. 나중 속도항이 지워집니다. 나중 속도항이 이게 0으로 주어진다고요. 지워진다고요. 그리고요. 그래서 얘는 나중 속도가 0이라는 거 보시고요. 가속도를 얼마로 넣어야 되니? 가속도 얼마? 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가속도니까 마이너스 G로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 그러면 1번 공식이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더하기 AT였는데 마이너스 GT가 돼요. 그쵸? 그래서 얘를 예쁘게 정리하면 어떤 모양이 된다? 이거 넘기시면 처음 속도는 GT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나중 속도가 GT다. 얘는 처음 속도가 GT다. 알겠습니까? 네, 똑같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20으로 던졌을 때 몇 초 동안 올라가니? 라고 하는 올라가는 시간은 처음 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나누시면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올라간 높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V0t 마이너스 2분의 1
dt 제곱이다. 이거 마이너스가 중력과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2GH는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양쪽에 다 마이너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 지우면 된다. 되겠죠? 네, 이렇게 갑니다. 이게 연직상반에서 우리가 쓰는 공식이에요. 근데 저는 연직상반 공식 거의 안 써요. 왜? 이거 거꾸로 자연학과로 풀어버려요. 자연학과 공식이 훨씬 더 익숙하고 깔끔해서요. 우리는 자연학과로 대부분 풀어요. 근데 연직상반 공식이 이렇게 된다. 특히 마이너스 가속도를 붙여야 된다는 것도 기억. 알겠지? 자, 그럼 꼬매가. 이제 던졌어 이제. 올라가. 속도가 0 됐어. 그 다음 뭐 할 거야? 다시 내려와. 맞죠? 올라갔다가 내려왔겠죠? 자, 그럼 꼬매가. 올라가는데 2초 걸렸어. 내려오는데 몇 초 걸릴까? 2초 걸려요.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내려가는 거 따로 보고 올라가는 거 따로 봤는데 실제로 물체 던져 올리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연직상반과 자연학과가 합쳐진 운동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그냥 연직 운동이래요. 공기 저항이 없다면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랑 그 자리로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같은 높이에서의 물체의 빠르기는 같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던질 때 속력이 20이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면 속력이 얼마 된다? 20 되죠. 알겠어? 네. 자, 그래프 그려. 시간 속도. 20으로 던졌어. 제자리로 돌아와. 자, 그때까지 그래프 그려. 속도 그래프 그리라 했어. 속력 그래프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나 보지? 자, 방향 고려해야 돼요.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내려가는 방향은 속도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됐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건데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 속도 방향이면 내려오는 방향은 마이너스 속도 방향으로 그려줘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속도 그래프가 플러스 속도 방향도 있고 마이너스 속도 방향도 있으니까 1사분면과 4사분면이 그려져야 돼요. 그죠? 처음에는요. 맨 처음에 던졌을 때요. 플러스 20이고요.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줄어서 0이 될 때까지 올라가요. 이때가 2초예요. 됐죠? 올라갈 때까지 2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건 마이너스 속도니까 마이너스 속도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됐죠? 올라갈 때 2초 걸렸으니까 제자리로 내려올 때 또 2초 더 걸려서 4초일 때 제자리로 오겠죠. 이렇게 그려지고요. 4초일 때 속도가 얼마겠니? 얼마겠니? 빠르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20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꼬맹아 올라간 높이 어딨어? 올라간 높이 어딨어? 이게 올라간 높이죠. 됐어? 얼마? 플러스 20. 올라간 높이 20. 됐어? 네. 자, 내려온 높이 어딨어? 내려온 높이 어딨어? 여기에 내려온 높이죠. 알겠어? 왜? 얼마니? 마이너스 20이죠. 근데요, 이 새끼가 4초까지 여기에 와서요. 안 멈추고 더 갔대요. 6초까지 와야 바닥에 닿았대요. 6초까지 와서 바닥에 닿았대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물체를 던질 때 땅바닥에서 던진 게 아니고요. 건물 위에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2초 동안 올라갔다가 2초 동안 내려와 그 높이에 왔는데 땅바닥이 아니니까 더 내려간 거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얘는 더 내려가서요. 이렇게
6초가 됐을 때 땅바닥에 닿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맞죠? 그랬을 때 이거 건물 높이 어디 있다고요? 건물 높이 어디 있을까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 이 건물 높이 H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건물 높이 어디 있을까요? 네, 4초부터 6초까지 더 간 거리 이게 건물 높이죠. 근데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러고 보면 4초일 때 속력이 20이었어. 그러면 5초가 되면 속력이 또 중력 가속도만큼 증가하니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30이지. 6초가 되면 또 중력 가속도만큼씩 증가하니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40이지. 맞아? 자, 그러면 4초부터 6초까지 더 간 거리 요거 넓이야. 평균 속력 얼마니? 30. 30이라는 평균 속력으로 몇 초 동안 더 갔어? 2초 동안. 그러니까 이 건물 높이 얼마라고요? 60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됐어. 그래서 요거 넓이가 얼마냐면 요 넓이가 마이너스 60이에요. 이래. 가능해. 이거 그대로 물투에 있는 이단원 내용입니다. 그죠? 보면 0에서 6초까지요. 평균 속력 구하세요. 평균 속도 구하세요. 빨리. 0에서 6초 동안 평균 속력 구해요. 또는 0에서 6초 동안 평균 속도 구해요. 자, 해봐.